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27일 아침, 여러분의 하루를 여는 스타일로 뉴스 인텔리전스 업데이트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기반 공개 출처 정보 시스템 스타일로 인텔옵스와 그 상용 서비스인 스타일로 뉴스의 개발사 프로웨이브 AI의 제공으로 전해드립니다. 저는 오늘 동아시아라는 복잡한 전략적 체스판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가장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브리핑해드릴 진행자입니다. 자, 지금 태평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곧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가장 먼저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결론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장 내일 중국이 대만을 전면적으로 침공할까요? 다행히도 당장의 무력 침공 징후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수면 아래에 있죠. 중국은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아주 꾸준히 미래의 충돌에 대비한 유리한 조건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면전 대신 모호한 경계선을 넘나드는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을 통해 점진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 태평양의 새로운 현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죠. 대만, 필리핀, 그리고 남중국해를 잇는 이 거대한 삼각해역입니다. 현재 대만 인근 수역에만 무려 100척이 넘는 중국 선박이 활동 중인데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남중국해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통제력을 줄여놓은 시도의 일환이죠. 미국과 동맹국들의 기지들과 맞물려 지금 이 바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략적 기동이 벌어지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주 동안 이 무대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흐름이 교차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베이징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처럼 고위급 외교가 활발히 전개됐죠. 하지만 동시에 군사적 긴장감도 팽팽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17,000명의 병력이 참여한 대규모 발리카탄 연합훈련이 열렸고, 이에 질세라 중국은 서태평양에 랴오닝함 항공모함 전단을 즉각 배치했습니다. 대화와 무력 시위가 동시에 오가는 아주 역동적인 이주였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양측의 전략이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철저하게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소통은 이어가면서도 현장에서는 해경과 민간 선박을 동원해 물리적 통제력을 뻗어나가는 거죠. 반면 미국과 필리핀 등 동맹국들의 해법은 억제력 다변화입니다. 강력한 방위 조약과 실사격 훈련을 통해 그 어떤 화상 변경 시도에도 굳건히 맞서겠다는 방어망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체스판을 움직이는 각국 정상들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역 내 미군 주둔을 강화하면서 강력한 군사적 억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으로 못 봤고 영내 주도권을 확실히 주려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최전선에 있는 필리핀의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어떨까요? 그는 대만 분쟁 시 필리핀의 안보가 직결된다고 판단하고 일본, 미국과의 군사적 유대를 역사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남중국해 샌디 K 암투 주변을 보시면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회색지대 전술의 현장입니다. 중국은 군함 대신 과학연구선이나 해경을 보내 무력 충돌의 선은 넘지 않으면서 실효적 지배를 다지고 있죠. 동맹국들의 대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필리핀 영토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일본 자위대가 88식 지대함 미사일을 쐈고, 미국은 모바일 티폰 시스템에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운용했습니다. 총성만 안 올렸을 뿐이지 턱 밑까지 다가온 전술적 압박감은 실전이나 다름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강대국들의 줄다리기가 걸포 바다 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파장이 생각보다 큽니다. 대만은 자체 드론 방어망 예산이 삭감된 데다 기상이변으로 장마철까지 지연되면서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필리핀은 남중국해 안보 위기에 더해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까지 겹친 상황이죠. 한편 국제사회, 특히 아세안 국가들은 어떻게든 긴장을 낮추기 위해 남중국해 행동존칙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중의 여론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저희 AI가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쏟아진 방대한 공개 출처 정보들을 분석해봤습니다. 결과는 아주 명확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활동과 무력 시위에 대해 상당한 경계심을 느끼고 있고, 특히 대만 주변의 긴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목소리는 극소수에 불과했죠. 그만큼 이 지역의 팽창주의적 움직임이 대중에게도 실질적인 불안 요소로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기적인 관점 포인트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지속될 중국 선박들의 회색지대 진입 강도입니다.
둘째, 대만의 늦어지는 장마나 날씨 이변이 군사작전에 어떤 물리적 변수를 만들어낼지 주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맹국들의 훈련에 맞서 중국이 미사일 발사나 추가적인 항모 기동으로 어떻게 맞불을 놓을지 그 수위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꽤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장 내일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중국이 이렇게 매일 조금씩 영토적 군사적 우위를 쌓아가는 이 전략이 결국 태평양의 힘의 균형을 영원히 바꿔놓게 될까요? 한미일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억제 전략이 임계점 아래에서 매일같이 조용히 일어나는 이 현상 변경을 장기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지,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주시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화두입니다. 오늘 아침 저희가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이 팩트만 짚어본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이 깊이 있는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 스폰서 프로웨이브 AI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정 지역에서 벌어진 2주간의 사건을 심층 분석한 오늘 내용의 전체 에피소드는 여러분이 즐겨 찾으시는 팟캐스트 채널이나 이 브리핑에 첨부된 링크를 통해 스타일로 뉴스 인텔리전스 업데이트 팟캐스트로 지금 바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 stylonews.com을 방문해 구독하시면 AI가 분석한 맞춤형 뉴스를 언제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실을 바탕으로 세상을 분석하는 진행자였습니다. 남은 하루도 평안하고 통찰력 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